네, 안녕하세요. 안녕책다방 예린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죽음을 쉽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어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듯이 죽음도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곧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죽음이라는 소재는 피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잘 생각을 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이 3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수경 작가님의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고, 이 소설은 주인공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존엄사를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의 배경은 이 존엄사를 허용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 나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존엄사를 할 수 있는 센터에 입소를 해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존엄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한 달 동안 입소해서 살았는데 존엄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존엄사를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설정 안에서 이 책이 이루어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내 삶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좀 또 의아한 부분이긴 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논제라고 알고 있지만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저라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선택을 할 것 같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다. 회복될 가망이 없는 몸의 병처럼 회복될 가망이 없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빼앗지 말라. 똑같이 온몸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삶을 원했고 누군가는 죽음을 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였다. 다행히도 차차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존엄사 및 안락사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질병은 인정받지 못했다.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사람들은 말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힘들어. 넌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봐. 그래도 살아야지.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속을 드러내는 대신 가면을 써야 했다. 그러다 더는 버티지 못한 어느 날 삶을 끝냈고, 그러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밝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말도 안 돼.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가기로 했다니까요.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지. 혼자 아파하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받아야 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남겨놓은 메모가 있어서 좀 읽어보자면, 전 이렇게 써놨네요. 고혈압일 때는 거부감 없이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유독 스스로 이겨내라고 말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스스로 이겨내라고 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실제 우울증, 무기력증에 걸리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 나 혼자 애쓴다고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바라봐야 한다. 제가 공황과 우울증, 불안 증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내가 좀 마음을 열고 내가 힘들 때가 있어. 내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오면 갑자기 내가 약속을 취소할지도 몰라. 뭐 방패막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상황을 좀 알리고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면
아, 그랬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지만 점차 아직도? 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아직도 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아직도 그래?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만 힘들잖아. 뭔가 이렇게 나를 위로를 해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랬구나 정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센터에 입소를 해서 그 안에 풍경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 말이 전 되게 좋았어요. 167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 침묵이 이어졌다. 누구도 애써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 함부로 묻지 않는 것처럼 위로 또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다만 그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위로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서 이 문장에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말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누구든 자기답게 살고 자기답게 사랑하고 자기다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한다. 삶이란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죽음이 필요하다. 타인의 삶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으므로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최선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누군가 생애끈을 놓으려 한다면 나는 그의 손을 꽉 붙잡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종종 마음을 앓는 사람이라면 아마 계절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노래 한 곡이 주는 행복 같은 것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섬세한 심장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작가님의 말을 읽고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섬세한 심장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믿는 일이 어렵고 과거에 있는 어떤 기억들이 계속 마치 몸속에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어떤 기억들이 올라왔을 때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모두가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나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만 구질구질하게 이 기억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가?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뿐이고 더 섬세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니까 충분히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같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억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나의 다정함을 좀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보선 작가님의 장례식에 어서 오세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서 좀 밝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가님이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작별 인사하는 걸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떡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랑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 아, 그러면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열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장례식을 여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죠. 저희 책방에서 북토크도 했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사인을 해주셨답니다. 제가 좋아했던 문장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 만들기인데요.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허무할까? 사랑도 안 허무하고 돈도 안 허무할 것 같다. 그 순간까지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것보다 더 덧없는 게 없겠다 싶다. 쪼글쪼글 할머니가 되어 죽음을 마주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싶다.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정했다. 나를 사랑하기. 저도 이것이 굉장히 저의 마지막까지 가장 상위에 있는 퀘스트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겠지만 누군가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완벽히 내 자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나 저런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어떤 좀 엉성한 완벽주의에 갇혀서 이런 나만 인정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심채경 박사님께서도 알쓸인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나만 사랑한다라는 건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것처럼 정말 중심 잡기가 어렵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철푸덕 앉아있는 나, 누워있는 나도 나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힌다면 좀 더 살아가기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됐었어요. 작가님이 뭐 1년 뒤였나요? 뭐 언제 내가 장례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버킷리스트를 정하는데 생각보다 그 버킷리스트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버킷리스트 써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쓴 버킷리스트가 별게 아니라서 좀 놀라실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110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게으르고 싶어져 게으르게 보낸 하루다. 온종일 누워서 작은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봤다. 계속 누워있다 보니 눈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기분이 참 탁했다. 생의 마지막 날이란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닐 것이다. 가장 화려하거나 가장 기쁘거나 가장 또렷한 순간도 아닐 것이다. 저녁으로 배달시킨 카레를 떠먹으며 내일의 이별을 생각하니 손끝에 작은 긴장감이 돋아났다. 저는 이때 메모를 뭐라고 써놨냐면 생의 마지막 날에도 특별히 무엇인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던 기억만 갖고 갔기에도 양손 무거울 것 같으니 죽기 전날은 뭔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싶다 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 이 말도 굉장히 작가님이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나? 라고 동질감을 느꼈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229쪽에 파스텔 색상은 색이 연한 만큼 다른 색의 침투를 받기 쉬운데 그래서 그 색을 지켜나가는 일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도 들었다.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동경하곤 했다. 할 말 똑부러지게 하고 멋지게 일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상형을 그렸다. 그에 비해 나는 언제나 부족한 것만 같았다. 누군가 내 그림에 달아준 칭찬 댓글에 신나하면서 이모티콘을 써서 대댓글을 다는 사소한 구석에서도 나는 카리스마와 멀게 느껴졌다. 저도 그렇거든요. 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댓글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하트 이모티콘을 잔뜩 달기도 하고 느낌표를 무수히 많이 쓰기도 하고 정말요? 그런가요? 너무 좋았나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물음표를 잔뜩 달기도 하는 저는 너무나 쉬운 사람 같기도 하고 카리스마란 정말 1도 없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 파스텔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멋진 말을 해주셔서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잘 섞이고 잘 융화되는 파스텔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여러분들도 파스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원색과 같은 사람도 역시 물론 좋은 사람이고요. 이란 언제나 빛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어두운 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다시 내게 평온한 순간이 오리라고 믿는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면 평온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아직 제가 읽지 않은 책인데요. 짜란! 너무 귀엽죠? 사사키 아타루의 모두를 위한 철학 입문입니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부제가 써져 있는데요. 굉장히 책이 쏙쏙 잘 넘어가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는 없다. 당신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디 이뿐인가? 인간은 누구도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도 태어난 이상 언젠가 죽어야 한다.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도 괜찮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질문을 받고 예 라고 대답하며 태어나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날지조차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죽어본 적이 없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아무것도 허락하지도 아무것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야 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존엄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세워놓는 비석이 있다면 뭐라고 새겨놓고 싶으신가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장례식을 꿈꾸세요? 그리고 어떤 음악으로 틀고 싶으세요? 나의 마지막 영화에 크레딧으로 올라갈 영화 어떤 걸까요? 저는요, 저의 비석에는 나를 보고 웃어주세요 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평상시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무표정으로 지나가면 슬플 것 같더라고요. 죽어서도 남의 눈치를 신경 쓰려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 지어준다면 기쁠 것 같았어요. 저는 박효신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클라이막스의 음악으로는 박효신님의 연인을 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m Your Friend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바뀔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죽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동안 여러분답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다정한 심장을 믿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할 책 한 권 옆에 두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는 한 문장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